20번째 한중일 바둑 삼국지 제2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차전 3국 보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선 세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우승을 위해서는 1차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기선 제압의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첫 번째 주자였던 안국현 선수가 패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신민준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안국현 선수 목까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민준 구단이 판티기 구단을 가로막으러 나섰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기억이 있었죠? 네, 작년에 이제 판팅이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거뒀는데 올해도 어떻게 좀 판팅이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좋은 그 기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의 출발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출전 선수들 알아보겠습니다. 제2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우승 상금은 우승 국가에게만 5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 덤은 6집 반이고요.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이고 초읽기도 길기 때문에 최대 3시간 반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한 4시간 정도까지가 거의 최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농심배의 대회 장소는 항상 고정이었는데요. 1차전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상하이에서 마칩니다. 1차전은 나흘간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인 18일입니다. 자, 15명이 이번 20회 농심신라면배에 출격을 했습니다. 지금 흑백 처리된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안국현 8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7단입니다. 네, 1국에서 안국현 선수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노는데 안국현 선수가 조금은 좀 유리한 매치이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아쉽게 패했고 어제 경기에서 중국의 판팅이 선수가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신민준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국이 성사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 물론 굵직굵직한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중국 선수들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어요. 네, 중국 선수들의 면면도 굉장히 세고 하지만 한국 선수들도 컨디션만 괜찮다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지금까지 19회가 펼쳐졌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심신라면배는 한국에게는 참 효자 대회였는데 언제부턴가 중국이 우승을 놓치지 않았었고 작년엔 그래도 이 김지석, 신민준으로 우승컵을 되찾아왔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두지도 않고 우승컵을 가져왔고 역시 많은 역할을 한 선수는 물론 김지석 선수의 마지막 두 판도 워낙 중요한 판이었지만 신민준 선수가 6연승을 해준 것이 굉장히 한국팀으로서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본선 3국에서 만나게 된 신민준 구단과 판팅이 구단입니다. 먼저 두 선수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신민준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지만 올해 갑조리그에서 동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두 판 모두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고 좀 정신없는 바둑이 되었을 때, 난전이 되었을 때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조금 정리되듯이 되었을 때는 판팅이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좀 조금 더 자기 스타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팅이 구단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13년 응시배 우승인데요. 그 이후에는 세계대회 아주 특출난 성적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신민준 선수가 판팅이 구단에게 유리한 매치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매치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신민준 구단으로서는 현재 남은 한국 선수들이 박정환 구단을 제외하면 일단 신민준 구단이 최상위 랭커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오더로 보면은 원래는 최철한 구단이 나오는 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철한 구단이 판팅이 구단에게 상대 전적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7승 1패로 정말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이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최철한 구단이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둑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 몸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신민준 선수를 내보냈다고 하고 이세돌 선수도 사실 좋은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가 일단 조금 어느 정도
형들의 몫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 선수단으로서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겠죠. 신민중 구단을 그만큼 믿은 것이기도 하고요. 신민중 구단이 전년도에는 6연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많이 이끌긴 했지만 역시 농심배 하면 판팅이도 좀 힘을 내는 대회입니다. 네, 판팅이 구단도 7연승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 같은 경우가 지금 농심배에서는 유독 좀 기억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배 이후 다른 세계대회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성적을 거둔 적이 없는데 농심배에서만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심배 스타 2명의 대결인데 신민주 네. 선수가 꼭 다시 한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심배 이 본선에서 보여준 성적, 판팅이 구단의 11승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이지만 어쨌든 신민중 구단이 오늘 투지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대를 하신다는 것이 신민중 구단이 좀 난전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2번의 바둑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로 어떻게 바둑을 이끌어 가야 된다, 뭐 판팅이가 어떤 약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두 판을 놓고 봤을 때 1승 1패인데 한 판은 어렵게 이끌어졌을 때 이제 수익기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 거고 한 판은 초반 부분에서 약간 당한 상태에서 그냥 정리되듯이 정리가 돼서 졌거든요. 네. 그냥 두 판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난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네, 신민중 구단이 주특기를 살려서 오늘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전이 된다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신민중 구단을 응원해 보면서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신민중 구단과 판팅이 구단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보고 넘어가죠.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갑조리그만을 봤을 때는 3승 6패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이제 사실 작년에 워낙 이 농심배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와일드 카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기사들에게 전적을 보고는 사실 와일드 카드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 워낙 이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농심배가 계속해서 중국 선수가 우승을 하다가 이제 한국이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했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를 받았다 생각이 되고 네. 또 특히나 와일드 카드를 받은 선수들은 더 좀 투지를 불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좀 더 와일드카드 받았기 때문에 더 좀 한 몫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지금 줄지어서 믿음직한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신민중 구단이 오늘 스타트를 잘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본선 2국이 끝나고 나서 잠시 신민중 구단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에 판팅이 선수가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 선물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판팅이 선수가 워낙 실리를 좋아해가지고 흙을 잡으면 실리를 많이 차지하는 포석을 준비해놨고요. 백을 잡게 된다면 원래 제 스타일인 두터운 바둑을 둘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이 대회에 운 좋게 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일 바둑 좋은 내용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 잠시 만나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건 신민중 구단이 좀 더 전투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원래 신민중 구단 기풍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전투형이보다 굉장히 네. 참으면서 두는 바둑이었는데 역시나 이세돌 구단이 좀 제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세돌 구단하고 많은 대국을 펼치면서 엄청난 전투형으로 바둑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네. 그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민준 선수 이제 판팅이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또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흙을 잡았을 때랑 백을 잡았을 때에 대해서 지금 좀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 지금 신민중 구단과 같이 남아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철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몸 상태 때문에 좀 빠르게 온다라고 알고 있고 네. 박정환 선수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제 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신민준 선수가 이제 뭐 노트북을 가져가서 노트북으로 같이 이제 초반 부분의 연구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초반 부분을 좀 밀리고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민중 구단이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을 데리고 간 셈이네요. 항상 중국 기사와의 대결은 물론 중반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때가 많지만 초반을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좀 초반에서 밀리고 시작할 때가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한국도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초반에서 밀린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서로 좀 많이 된 상황에서 두어질 때가 있는데 특히나 신민준 선수는 초반 부분에 대해서 더 특히나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흙을 잡게 된다면 실리를, 백을 잡게 된다면 두텀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초반에 연구를 많이 한 만큼 오늘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2연패를 위해서 신민중 구단이 오늘 힘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다면 바로 가도 될까요? 네, 아직 뭐 아직 이 안 된 것 이야기가 같죠? 이야기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지금 중국에서 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 수순 중계를 바로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마도 시작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 시간 3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컴퓨터 세팅이라든지 이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진 촬영 시간 있고 그러면 조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기보를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기보가 이제 받는 대로 바로 좀 수순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신민중 구단과 판팅이 구단 어느 정도는 많이 비교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대회 잠시 얘기를 해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민중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조금씩 성적을 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성적, 올해에는 이제 LG배 8강입니다. 네. 사실 뭐 신민준 구단도 그렇고 판티 구단도 그렇고 뭐 올해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딱 네. 내세울 만한 성적은 없어요. 없지만 워낙 이제 농심배에서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중국도 판팅이 선수 그리고 한국도 신민준 선수를 지금 내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농심 신라면배는 어떠한 대회보다도 이 한중일 바둑 팬들의 눈을 잡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성적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제20회 농심 신라면배 본선 3국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국 시작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순을 받는 대로 바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베이징 천안문 광장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두 모이는 곳인데요. 지금 현지 날씨가 굉장히 네. 뭐 화창한 걸로 보이고요. 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시합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네요. 반갑네요. 네, 대국은 베이징에 있는 한중 주중문화원에서 펼쳐집니다.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 주어지고요. 덤은 6지 반입니다. 네, 흑백이 가려졌습니다. 판팅이 구단의 흑번입니다. 신민준 구단 그렇다면 이제 백으로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뭐 두텁게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연 어떤 포석으로 판티 구단에게 맞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의 바둑 모두 사실 백으로 뒀었어요. 신민준 구단이. 이미 마지막 대국 두 번째 판을 치룬 지 두 선수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약간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요. 신민중 구단은 이번 농심 신라면배 두 번째 연속으로 나오게 됐고 작년에 6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개인 전적은 6승 1패, 판팅이 구단은 11승 3패입니다. 오히려 중국 선수들을 보면 뭐 스웨 구단이나 뭐 다른 선수들보다 판팅이 구단의 전적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좀 초반이나 중간 부분에 나와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국을 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갈 때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 반대쪽 뭐 날일자로 걸치는 이런 수들이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지금 실전에는 판팅이 구단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받아줬는데 좀 적극적으로 두는 선수들은 여기서 또 이렇게 걸쳐가고 백도 받아주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걸쳐가고 이런 식으로도 바둑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꾸 눈치를 보는 것처럼 대답을 해주지 않고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날일자로 걸칠 때 이제 받지 않고 여기를 걸쳐가거나 하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걸침을 당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끊고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고 싶기 때문에 이 날일자 걸침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 날일자 걸침이 없다면 흙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걸침이 있으면 백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걸쳐 놓습니다. 네. 특히나 신민중 구단 같은 경우는 흙으로 두나 백으로 두나 양화점 이후 이 날일자 걸칠 때 본인이 흙으로 둘 때도 이렇게 많이 두고 백으로 둘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 뭐 기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 포석에 거의 뭐 장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 중요한 대국이니만큼 평소에 즐겨 쓰는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정석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판테이 구단이 좌하기에 뭐 가장 쉬운 정석을 지금 선택을 했고 네, 여기를 이제 맞고 아마 이 부분은 두 선수가 뭐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거의 뭐 최근에는 있는 수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두어서 정리하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젖히면서 한 점은 제압이 됐습니다. 지금 하변이 굉장히 두터운데 나중에 흙이 들어갈 순 없는 건가요? 뭐 수만 본다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워낙 하변 쪽은 좀 여기가 백이 한 번 두고 손 뺀 것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뒀기 때문에 들어간다 해도 흙이 딱히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흙은 이 모양을 들어가기보다는 결국은 위쪽에서 좀 눌러가는 식으로 둘 확률이 높습니다. 네. 판테이 구단도 굉장히 뭐 단단한 바둑을 두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이 먼저 무리하게 전투를 걸어갔다가는 굉장히 호되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싸움 요령은 당연히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텁게 네. 두면서 판테이 구단이 조금이라도 좀 빈틈을 보이면 그때 좀 찌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있었던 본선 2국 판팅이 구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의 대국도 계속해서 전투였었죠. 네, 근데 사실상 초반 한 50수 정도 때 거의 끝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좀 신수를 들고 나왔는데 좀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고 첫 번째 정석에서 비롯된 전투에서 판팅이 선수가 확실하게 우위에 네. 서면서 그냥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진 채로 싸움을 가져가다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국은 뭐 생각보다는 좀 손쉽게 끝이 났죠. 귀를 끝내요.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귀를 차지하는 것과 그냥 이곳을 넘어가고 흙이 늘 때 뭐 중앙 쪽으로 민다든지 하는 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신민준 선수는 괜히 좀
곰마가 되는 듯한 느낌은 싫다. 그냥 아예 귀의 실리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지금 작전을 세우고 나왔습니다. 저 꽃을 끄는 이상에는 아마도 지금 뭐 그냥 수순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일 뿐이지 아마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진행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흑이 여기서 뭐 3-3을 들어갈지 날일자로 걸칠지 날일자가 가장 유력할 것 같긴 한데 네. 흑은 좌상기 쪽 방면으로 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기도 마찬가지로 쉬운 정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정석이 아니라 간명한 정석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순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네요. 두 선수는 워낙 뭐 실력도 좋고 끈질긴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 안에 승부가 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뭐 어디를 손을 빼고 둘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날일자로 받아주는 것이 일감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제 귀가 모두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네. 흑의 선택이 과연 어디가 될지 그러니까 뭐 상변 쪽 모양을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 띄어서 이곳을 키우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고 아니면 실리에 민감하게 둔다면은 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두는 것도 당연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뛰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둔다면 여기를 붙여서 백이 뭐 응수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둔다면은 눈목자 정도 둬서 하변을 받게 만들고 이러고 이렇게 뛴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변과 좌변은 가치가 크지 않은 건가요? 일단 뭐 작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우변 같은 경우는 백돌이 이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넘어가는 것과 벌리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흑이 집을 짓기는 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좌변 같은 경우도 물론 다가오는 게 좋긴 한데 흑이 중앙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또 하변이 좀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두고 있는 곳에 비하면 딱히 그렇게 뭐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네.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비슷하게 보여요. 흑의 상변 모양과 백의 이제 하변 모양. 하변이 좀 더 좋다라고 보이죠. 백의 우상기와 흑의 좌하기. 흑의 실리가 약간 큽니다. 네. 흑의 우하기와 백의 좌상기는 비슷하고 흑의 우변과 백의 이곳의 좌변은 흑이 조금이라도 좋죠. 하지만 백은 덤이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변 키워가겠죠. 여기서 가장 뭐 예측이 되는 수는 보통이라면 이 날일자인데 그래도 흑이 두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수로 한 칸을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삼선에 낮게 깔린 곳은 잘 키우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래도 네. 차라리 그냥 손을
빼면 모를까 여기 날일자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두겠다라는 뜻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만약에 백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공중전이 되었을 때는 이 교환이 없는 게 득일 확률이 높아요. 흑 입장에서. 3-3 들어가는 게 강력해지기 때문에. 아깝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는 상변 쪽을 응수를 하겠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가장 유력한 수는 한 칸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날일자를 뒀어요. 지나친 건 아닌가요? 아니요, 뭐 무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흑이 원하는 그림은 나와서 끊어주세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우겠다는 뜻보다는 당연히 백도 커지긴 하지만 흑의 상변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두고 싶진 않아요. 좌변이 확정된 집도 아니고요. 네. 백은 뭐 상변을 이렇게 어깨 짚는다든지 해서 여기에 이제 약점을 노리면서 진행시키는 것이 좀 첫 번째 일감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수의 의미는 만약에 손을 빼면은 한 번 더 날일자로 해서 모양을 계속해서 크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가기에는 조금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네요. 계속 손을 빼기에는 상변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상변 쪽 뭐 침입이나 삭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는 손을 빼는 건 계속 커졌을 때 부담이 되고 나와서 끊는 거는 지금 두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뭐 바로 여기가 뭐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감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고민을 해보겠죠. 여기나 이런 데도 다음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라고 생각이 돼요. 받아준다면은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어디서부터 삭감을 시작할까요? 어딘가 두긴 뒀네요.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작년에 심민준 선수가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6연승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대국을 했는데 올해도 뭔가 지금 오늘 대국하는 옷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판팅이 선수도 어제와 같은 옷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왠지 그냥 기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성적이 좋았으면 괜히 시합 전에는 그 음식이 좀 더 생각나고 뭐 어떤 뭐 옷을 입고 뒀는데 성적이 좋았다 하면은 괜히 그날 시합 들어갈 때 괜히 그 옷부터 좀 찾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뭐 징크스는 아니어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네. 어딜 둔 거 같은데 궁금한데 어디쯤 뒀을까요? 뭐 그 세 네, 군데쯤일까요? 이 언저리일 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바둑TV에서 보여주는 인공지능은 참고도는 여기입니다. 이곳을 두고 뭐 씌우고 이 이후 이제 변화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몇 수.
같은 상변이어도 우측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삭감 방향이 약간 좌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어깨를 짚는 것도 이곳이랑 이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봐서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곳 간격이 넓은지 이곳 간격이 넓은지 당연히 여기가 한 줄이라도 더 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를 짚는다면은 우측보다는 이곳이 정답이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모자나 뭐 날일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팅이 구단도 응시배 우승할 때만 해도 10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일단 가장 어린 나이는 아니고요. 네. 올해 23이죠. 워낙 뭐 어린 선수들이 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어린 나이이지만 네. 그렇게 막 많이 어리다는 느낌은 또 들지가 않습니다. 또 워낙 또 어릴 때 성적을 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민준 선수는 이번 15명 중 시바노 도라마루와 함께 99년생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확실히 이 한국 선수단의 평균 나이를 많이 떨어지게 해줬어요. 예, 올해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최철환 네. 구단이 좀 평균 나이를 많이 좀 높여놨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국으로는 이제 오더를 어떤 선수를 어느 타이밍에 내보낼까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와 최찬원 선수의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당연히 최정상급의 기량을 당연히 내주는 선수들인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 연패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목진석 감독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네. 고려를 하고 오더를 선수들과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고 오더를 냈다고 해요, 이번에. 아무래도 바둑 기사로서 나이대가 좀 있는 만큼 네. 컨디션, 체력적인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에서 두 수가 더 진행이 됐을 거예요. 네. 인터넷상에 뭐 바로바로 지금 수순이 올라오지 않는데 지금 현장 그림을 봐도 한국 기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내 인터넷 상황에 네. 뭔가 순간적으로 뭐 끊겼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네,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안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선수들이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러니까 기록자나 이런 쪽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관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계속 네. 좀 움직인다면 이제 집중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한켠으로는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신민준 구단은 이제는 신의 기전에서 성적 낼 때는 지났죠. 이제 뭐 한국 네. 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선수고요. 한국도 어느 정도는 세대 교체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도 뭐 이세돌 구단이나 송아지 삼총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양신 신진서 선수는 뭐 자체로 랭킹으로만 보면 지금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신진서 선수, 뭐 신민준 선수, 이동훈 선수, 변상일 선수, 뭐 김명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한국 바둑,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는 당연하고요. 네. 네, 당연하고 예,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선수들입니다. 어? 생각지도 못했던 곳인데요. 거기를 젖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인데요. 뭔가 신민준 구단이 먼저 칼을 빼든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끊으면 이유가 바로 움직인다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겠죠. 저기를 그렇죠. 끊었는데 뭐 손을 네. 빼는 거는, 대학수니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흙의 네. 우변 모양이 커질 때 백은 이곳을 들어가서 넘어가는 것과 벌리는 것을 맛보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들어와도 이 막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뭐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끊으면은 움직여서 젖혀서 둔다면 한 칸 뛰고 뭐 끊는 거를 이제 보겠다 이런 뜻이고, 이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늘어서 둬도 네. 뭐 계속해서 밀어가서 지금 젖혀도 뛰어서 상변 쪽과 끊는 거를 맛보기를 하겠다. 여길 두면은 갈라가나요? 아니요, 한 칸 정도 뛸 것 같아요. 한 칸 정도 이 뛰고, 정도로 네, 괜찮을까요? 상변 받으면 이렇게 뭐 눌러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되는 그림은 이런 거랑, 흙은 끊을 수도 있고 여기 내지 이곳으로 두는 수도 많이 두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축이 유리하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네, 지금 이게 축이 관련이 있는 창고도인데, 누가 유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정말 거짓말 같은 확률이 아니면은 백이 유리하겠죠. 네. 네, 이 나일자루 돈수도 굉장히 많이 둬요. 백이 밀고 두면은 맞게 되면 끊어서 이제 큰일 나는데, 자연스럽게 물러나 주면은 여기 둘 때 이 정도 벌리면은 뚫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얻어간 게 뭐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참고도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변은 흙이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가 있겠고요. 네. 뭔가 밀고 두는 것보다는 네. 좀 더 다른 수순이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서 젖힌다면은 다시 이곳을 젖혀서 끊어서 둔다면은 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좀 곤란해지거든요, 이 네. 변화는. 일단 칼을 먼저 빼든 거는 신민준 구단입니다. 네, 흙이 깔끔하게 맞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백이 먼저 전면전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근데 흙의 경우는 네. 좀 우변을 어느 정도 좀 내어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끊어서 싸우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냥 사실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충분히. 늘어서 두고 백이 잡을 때 다시 끊어간다든지 하면은 우변 실리는 흙이 백이 좀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변 모양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가 지금 백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고 특공대 투입인가요? 뭐, 일단은 뭐 네. 백이 그렇게 크게 잘못 둔 건 없어서 당연히 만만치 않겠지만 흙의 자세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흙은 위로 막는 것과 끊는 것,
원래 그냥 끊었으면 100이 입구자 행마가 아니라 아마도 밀어서 뒀을 텐데 입구자로 행마를 했기 때문에 끊어서 두는 것도 당연히 지금 유력한 그런 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네요. 입구자로 나오는 자세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빈 삼각 뒀을 네. 때 흙이 좀 만만치 않겠어요. 막으면은 호구 정도 둬서 상변하고 끊는 것이 맛보기고 이거를 늘어도 마찬가지. 네, 늘어도 네. 이런 자세가 되면은 끊는 역시 것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이걸 그냥 성립하겠네요. 네, 이어서 네. 뒀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끊고 둔다면은 젖히고 늘고 잇고 지키고 한 칸 벌리고 이런 정도라면 뭐 바둑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신민준 구단의 이곳 젖히고 나와서 중앙으로 나오면서 상변 모양을 자연스럽게 견제하겠다라는 작전은 성공입니다. 네,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변화가 돼도 좋은지는 의문이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흙도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변을 가져갔기 때문에 집으로는 흙도 불만이 전혀 없거든요. 판테이 구단이 상변 쪽을 좀 신경 쓰는 수를 두느냐 아니면은 뭐 다시 끊어가는 차단하는 수를 두느냐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선 판팅이 구단입니다. 일단 신민준 구단이 기세 좋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의 1승을 바라봅니다. 신민준 구단이 우상규에서 먼저 전투를 걸어간 장면이고요. 일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돌이 부딪혔기 때문에 판팅이 구단도 살짝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그 중앙 쪽을 막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진행이 흙으로서는 가장 좀 유력한 진행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신민준 선수가 이렇게 난전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글쎄요 조금 과연 좋은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실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 두면은 팩이 좋다라는 느낌이 사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끊어준다면야 너무나도 땡큐지만 네. 그럴 리는 없고요. 거의 뭐 늘어서 둘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냥 있던지 뭐 단수 치고 막던지 이런 정도 둬야 되는데 이 날일자가 더 빛이 나거든요, 지금. 이 진행 말고 좀 다른 진행으로 가길 바랬는데 일단은 뭐 판테이 구단 굉장히 간명하고 두터운 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선실리 후타게를 선호하긴 하지만 상변 깊어지는 건 불가피하겠습니다. 네,
우변 쪽은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변 쪽은 흙의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곳을 이제 백이 두어서 어느 정도 뭐 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끊어서 두면은 나중에 이런 정도 되는 건데 집 자체는 뭐 5집, 6집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변에 흙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없앴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 네. 하지만 흙이 좀 기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여기를 작게 받았던 것도 아니고 크게 받았는데 우변 처리 과정에서 상변 모양이 워낙 두터워짐으로써 이런 정도는 거의 흙에 두려고만 마음 먹으면 바로 둘 수 있거든요, 지금. 글쎄요. 뭐 이러고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어느 정도는 집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흙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이 우변, 우상기 쪽 젖혀가면서의 이 선택은 찬성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역시 눌러갑니다. 하나만 밀고 손 빼면 막히는 게 아픈가요? 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백이 먼저 둔다고 해서 다 지울 수만 있다면은 뭐 아무리 아파도 둬야겠지만, 아까처럼 뭐 어깨집기, 나를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겠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잡힌다고 봐야 네. 돼요. 예. 그러니까 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최고 선이 이 정도거든요. 여기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거의 뭐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 봤자 이 정도 선이라면은 하나 맞고 지키던지 아니면 공격하면서 좀 하변을 견제 먼저 해놓고 지킨다든지 하면은 더 피곤해집니다. 자, 오늘 신민준 선수가 극단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따라가 보자면 어떤 생각일까요? 신민준 선수도 당연히 상변 좋은 모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일단 뭐 시작 전에 인터뷰 영상을 보셨으면은 네. 이제 판팅이 구단이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리 면에서 조금 앞서 나가면서 이제 선실류 타겟 쪽으로 뭔가 이끌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뭐 타겟가 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곳을 나와 끊어요. 신민준 선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뭔가 폭발을 하겠다. 지금 이런 뭔가 뜻이거든요. 적당한 삭감이 아니었네요. 아니, 배석이 이런데 끊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가장 백이 겁나는 그림이 흙이 중앙 쪽으로 뒀을 때 잡히면 좀 곤란한데, 아, 가둬버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거는 흙도 네. 워낙 좀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기 때문에 음, 흙도 아예 못 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떨리죠. 네,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민준 구단이 원하는 최고의 그림은 이건 좀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뭔가 네. 중앙 쪽으로 나오는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둘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좀 막막한 상황에서 끊어서 두는 선택은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구단의 생각은 처음에 나와서 끊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쭉 미는 것이 기분이 나빴는데 네. 지금은 흙의 이 돌이 물론 가자고 하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부담되는 돌로 변했고 우변 쪽에서 상변의 집은 어쩔 수 없지만 우변 쪽에서 집으로 득을 봐놓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은 둘 수 있다. 이 진행이라면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흙이 좌변 한 수를 더 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흙이 이거는 한 점 버리면서 막는 건 쉽지 않죠. 이 모양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이게 뭐 막히지가 잘 않아서요. 막힌다면은 당연히 이 진행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막히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해놓고 뒤로 이을 거면은 그냥 밀어서 두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한 점을 버리면서 흙이 봉쇄를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판팅이 구단도 좀 장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너무 모험이라 안 둘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백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떨리는 그림은 이 그림이거든요. 5대 5인가요? 흙이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예. 진짜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고요. 이건 백이 뭔가 수상전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곤란하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길 두고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둘 때 이제 만약 여기 이제 끊으면은 어지럽네요. 거의 뭐 난장판인데요. 사실 뭐 모양만 놓고 네. 본다면 이런 장면에서 이런 수도 많이 둬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되는 수순이거든요, 지금. 네, 흐름을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 입장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은 그래도 차선책으로 모양 좋은 수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그 모양 좋은 수를 선택한다면 신민준 구단의 이 작전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단수를 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 심리상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여길 두고 네. 그때 막아요? 이때 네. 그냥 뭐 귀를 들어간다든지 해서 먼저 안형을 네, 이거는 여기 와봤자 네. 그냥 귀를 젖혀서 이으면 쉽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둬서 백이 만약에 좌변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답답해지거든요. 막아서 둔다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득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끝내기로. 혹은 뭐 귀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꽤 유력할 것 같습니다.
판티기 선수 중국 랭킹 4위네요. 저는 중국 랭킹이 워낙 또 최근에 너무 요동치고 있어서 네. 중국 랭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점수로만 따지면 미팅 선수가 커제 구단을 역전시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역전시켰는데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세계 랭킹 순서는 신진서, 미팅, 박정환, 커제 이 순서인데 근데 아마도 뭐 기사들도 그렇지만 많은 바둑 팬 분들은 그렇게 체감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역시나 한국과 중국의 지금 1인자는 박정환, 커제가 1인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그렇죠. 신진서, 미팅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뭐 점수 랭킹 포인트 자체는 높을지 몰라도 역시 세계대회 우승을 하기 전에는 평가를 높게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세계 랭킹을 매기는 곳마다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네. 때문에 일단 중국 랭킹 자체는 이제 커제와 미위팅이 동점을 이뤘고 세계 랭킹으로 보면 미위팅이 높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현재 7위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공동 6위입니다. 박영훈 구단과 6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흑이 그냥 뭐 무난하게 받아줬어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렇게 둬놓고 이 두 점을 그냥 버리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뭐 붙이고 젖혀서 이게 뭐 끊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중앙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흑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변의 모양 커지는 거를 좀 쉽게 방비를 하고 이곳을 막아서 좌변에 있는 귀를 둔다면 진짜 집이 커지고 백이 귀를 두지 않고 이곳을 견제한다면 이곳 끝내기를 그냥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프네요. 네. 신민중 구단에 나와 끄는 것이 어딜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전 면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역시나 전체적으로 뭐 흑을 잡고 둘래, 백을 잡고 둘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여전히 흑이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우상기의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이 흘러가는 건 사실 신민준 선수한테는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바둑 자체가 두터워 보이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그리고 또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간명간명하게 처리가 되는데 바둑은 흙이 편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빨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묘한 곳을 끊어가는데요. 잡으면 글쎄요, 멀감은 네. 잡는 거고 여기까지 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림인데 글쎄요. 보통은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림이 되었을 때는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은 과연 백이 만족스러울까? 오히려 흑 입장에서 더 깔끔해졌네라고 느낄만 하거든요. 백이 깬 만큼 흑도 좌변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좌변 모양이 네.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판팅이 구단이 뭐 굳이 다른 강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신민중 구단의 원하는 그림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쉽게 잡죠.
거의 뭐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있고 단수는 뭐 해놔도 되고 안 해놔도 돼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안 지킬 순 없겠죠. 안 지킨 다음에 이제 좌변을 어딘가 둬야 되는데 이게 끊어서 잡히면은 요석이 잡히네요. 너무 두터워지고 이거 뭐 살릴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중앙으로 두면은 이 돌은 살릴 수 있지만 또 끊으면 잡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고. 흐름이 뭐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당연히 뭐 네. 살려 나와야 되고요. 신민준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그런 거겠네요. 여기를 이제 밀어놓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좀 나와서 끊어서 여기 막는 거를 좀 어떻게 그렇네요. 선수로 네.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만 선수로 막고 중앙 나온다면은 뭐 그래도 좋다고 볼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타협된 게 아니냐. 좀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밀어놓는 수를 교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만약에 그냥 중앙 쪽으로 왔을 시에는 그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를 이제 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흙이 안 받으면은 이곳까지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네. 흙은 좌상기를 선수로 막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막고 싶습니다. 이곳을. 이곳을 막고 두면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바둑이 되더라도 지켜놓으면 사실 다음에 또 들여다봐서 이도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 편해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흙은 좌변 쪽 막는 것이 일단 일감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중앙 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흙이 둘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사실 여길 그냥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변 다치게 되면 흙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흙도 위험하긴 네.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자체가 아예 지금 차단이 되어 있어서 네. 이게 그냥 뭐 잡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 돌 자체가. 이제 젖히는 변화가 좀 어려운데요. 받아준다면은 이곳을 젖혀서 이거는 흙이 망합니다. 이 진행은.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하고 중앙을 나오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좋은데 흙이 떨려서 잘 못 두겠네요. 여기서 뭐 이런 데를 두고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주면 오히려 백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죠.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라는 말을 쓸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좌변 예. 막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판테이 구단도 먼저 무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둑 자체가 편안하게 풀렸기 때문에 두텁게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그곳을 뒀고 백은 좌상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워낙 큰 자리라서 저곳을 당하면은 양쪽으로 당하죠? 네, 살 수는 있는데 네. 너무 괴롭거든요, 이거는. 눈물 나네요. 네, 무조건 백은 네. 이곳을 막고 그리고 백이 자체를 이곳을 밀어넣지 않는 이유가 여기를 막았을 때 흑이 손을 빼면 나와서 끊는 수를 그래도 두기 위해서 안 뒀었거든요. 물론 흑이 뭐 단수 치고 막으면은 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 이제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끝내기를 이제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역시 크기는 좌변이 크지만 좌상 쪽 안팎으로 계산해서 또 역끝내기로 본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상변이 뭐 끝내기로 네. 당하는 건 있지만 당장수는 안 나기 때문에 흑도 이 자리가 일단 좀 가장 일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백이 이건 뭐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흑과 백 서로 뭐 무난한 참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가 7, 8, 10, 16, 20이 좀 안 되고 26, 30, 32 하변이 한 20집 정도 본다면은 한 쉬운 집이 좀 두텁고요. 네. 흑은 6, 8, 10, 20, 한 둘, 셋 이곳이 한 8집 정도 본다면은 네. 30집, 40, 쉬운 60집이 조금 두터워요. 반면 10집 정도 백차례긴 하지만 백은 좀 집이 마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둑이 뭐 백이 네. 유리할 수는 없고 이제 차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차이냐 아니면은 조금 따라가기 힘든 차이냐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의 형태라면은 물론 좀 안 좋게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반면 10집 이상이라고 일단 느껴지면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10집 안쪽이면은 사실은 두세 집만 어떻게 좀 이득 봐도 바로 미세해지기 때문에 출발은 나빠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은 대국이 이제 특히나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제가 뭐 배현진 프로랑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6시 반, 뭐 7시까지도 예상한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늦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네. 모양들이 굉장히 좀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는 바둑으로 가면은 수순도 길어지고 한 수 한 수 더 이제 선수들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 지금의 바둑 형태는 고민은 많이 해도 수순 자체는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 바둑이거든요. 다음 수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선택을 했을 시에 그 이후 수순이 좀 보이는 상황이 네.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인공지능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참고도는 흙이 여길 두면은 백이 그냥 뭐 밀고 뭐 아까처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둔다고 하네요. 여길 둬서 이렇게 타개를 한다. 좀 더 모양이 좋긴 좋네요.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은. 받아준다면요? 네, 받아준다면. 일단 흙의 포인트는 중앙 쪽이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중앙 쪽을 둬서 네. 백으로 하여금 상변을 좀 결정짓게 하는 것.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참고도는 실전에선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길 둘 때 흙이 받아주기보다는 무조건 반발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손을 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손을 빼서 여기 뭐 날일자를 두고 그래도 뭐 문제가 안 생긴다면은 이건 괜찮은 그림인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손을 빼는 거는 바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밀어요. 그냥 밀어서 네. 둔다면 사실 처음에 그냥 호구 쳤던 거에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나와서 이제 끊는 거를 두겠다라는 뜻인데 신민준 선수는 나와서 끊을 때 이렇게 여기 밀리는 게 모양이 득이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먼저 호구 쳤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네, 결국 결과는 같아졌고요. 찔렀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네. 왜 찔렀을까요? 아니 이거 찌른 거는 네. 이제 여기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 흙이 살았을 경우에 나중에 젖혀 있는 끝내기를 선수로 하겠다. 이게 자충이 돼 있으면 이거 붙이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돌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흙이 끊어서 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되어 있고 살아 있어야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흙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찌른 이상 가일수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신민준 구단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여길 단수 칠 거면 이 교환을 안 해놔야죠. 안 해놓고 단수 쳐서 백이 따내게 됐을 때는 여기를 밀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더 세게 두지. 그러니까 그냥 단수를 쳤으면 흙이 뒀을 텐데 이거 하나 해놓고 밀고 단수 치고 두면은 신민준 구단의 수익기거든요. 이게 지금. 수순 미스가 네, 있었네요. 수승 미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역시 받질 않죠. 흙 입장에서는 어차피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받을 이유가 별로 네. 없어요. 너무 뭐 쉽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물론 백이 뭐 말도 안 되게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흙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뭐 반면 한 10집. 그러니까 덤이 만약에 뭐 9집 반이라고 하면 100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긴 한데 좀 기분이 나쁜 이유는 너무 좀 깔끔하게 판이 좀 네.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기분 나쁩니다. 네,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신민준 선수 컨디션 좀 염려가 됩니다. 아직 남은 곳이 많습니다. 중반 기대해 보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농심 신라면배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위빈 감독이 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이 바둑 신민준 선수 대 판팅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장면은 초반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느덧 수순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자하기 쪽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더 커지지 않게 눌러가고 있는데요. 선수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백이 선수를 뽑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을 빼면 선수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이 한 점을 선수로 잡고 다른 곳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잡는다면 당연히 뭐 늘어서 둬야 될 텐데 이거는 지금 백이 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키면은 너무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놓고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오른쪽에 이번 한국 대표팀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국현 선수는 첫 주자로 나섰지만 일본의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신민준 선수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됐습니다. 안국현 선수의 패배가 굉장히 아쉬운 게 안국현 선수가 사실 중국 기사들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한국 팀으로는 조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랭킹에 비해서 중국 기사들에게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은 중국 기사들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농신신라면배나 이 세계대회를 보면 보통 중국만 경제를 하지 일본 선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잘 안 하거든요. 중국 선수가 네.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최근에는 일본 바둑도 다시 또 발전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 선수와 이치리키 료 선수가 나오고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이 세 명의 선수가 나오면은 꽤 강하게 최고로 강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예, 일본 팀 입장에. 솔직히 저는 모토키 가스야라는 선수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이제 시자이안 선수도 세계 무대에서 간혹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네. 뭐 야마유타가 일본에서 뭐 독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뒤를 잇는 선수들이 신예 기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이번에는 강팀을 꾸리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중국 선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국현 선수는 일본 선수에게 일격을 맞았는데요. 일본 대표팀도 많이 젊어졌습니다. 네, 일본 대표팀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는 아직도 뭐 야마시타 선수나 뭐 장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긴 한데 도전기 종종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선수나 중국 선수에게 너무 좀 많이 패배를 맛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기에서 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치리키료 선수나 시바노 도라마라 선수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 진 경험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멋 모를 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오히려 뭐 예전 선수들이 좀 더 성적을 낼지 모르겠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이런 멤버로 나오는 게 더 성적 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도 점점 미래가 밝아지고 있고요. 중국 대표팀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당이페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안쪽의 선수들입니다. 네, 당이페이 선수도 이제 농심배에서 성적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네. 당이페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국제 대회 성적이나 한국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다만 이제 자국 내 시합에서는 그렇게 뭐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판팅이 구단의 그 판단이 궁금하네요. 보통이라면은 거의 뭐 생각도 할 거 없이 차단하고 뭐 막던지 이곳을 두던지 해서 둘 텐데 바둑이 지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분적으로 손해여서 잘 안 두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두고 이 자리가 또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잘 안 두지만 지금의 바둑 형세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서로 뭐 두텁게 정리가 되고 있고 깔끔하게 모양들이 지저분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바둑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바둑이 조금 불리한 상태인데 중반에서 종반 아예 종반으로 가서는 아무리 차이가 적다고 해도 좀 역전시키기가 어렵고 네.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뭐 두세 집의 이 차이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합니다. 중후반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 새로운 곳에 손을 대면 그곳이 다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상기 쪽 정리가 되고 좌상기 쪽에서 중앙 쪽 정리가 되니까 좌하기 쪽 두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또 우하기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판테이 구단도 좀 유리하긴 해도 그곳을 물러나는 것은 역시 싫다. 반발을 했습니다. 가장 간명한 그림은 주변에 백돌이 없거나 흑돌이 있다면 무조건 이제 막아서 싸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싸울 텐데 이거는 일단 무조건 백이 바라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어지러워지죠. 네, 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이제 쉽게 둔다면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아마도 판티 구단은 이 그림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대국하는 영상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국자보다 그 뒤쪽이 네. 더 보이는 건가요? 게시원들이 너무 지금 약간 산만하거든요. 산만해 보이긴 네. 하네요. 계속 대화를 하는 듯하고 글쎄 국제대회에서 보기 좀 힘든 모습인데 뭐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국자들이 워낙 자세가 좋은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미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는 4명 다 지금 미동이 없어야죠 당연히. 예. 특히나 게시원은 기록자나 게시원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글쎄요 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볼 때는 과연 무슨 상황일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대국자들이 좀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뭐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기록이나 게시를 하다 보면은 지루하다 보니까 뭐 딴짓을 할 수가 있어도 이런 세계대회나 이런 큰 바둑을 그럴 리는 없어요. 무조건 지금 뭐 프로 기사 아니면 신예 기사가 하겠죠. 네, 뭐 네. 프로 신의 기사 아니면 프로를 일단 준비하는 네. 그런 뭐 학생이 이렇게 기록이나 게시를 할 확률이 높은데 조금 뒤에 한 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흑이 호구를 치는 게 발이 느린 느낌은 아닌 건가요? 아니요, 호구는 네. 거의 둬야 되는 곳이고 이곳을 이제 늘게 되면은 차단했던 이 돌이 세력이 아니라 곤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반드시 필요한 수예요. 다만
우변 쪽이 지금 백이 돌들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안 두는 거지, 흙이 만약에 모양이 좋다면은 하변이 아니라 그냥 이곳을 늘고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변 측에 이제 백돌들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막아봤자 크게 뭐 백이 집 날 곳을 방해하는 의미는 있지만 흙집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호구가 가장 무난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반상 앞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흐름이나 뭐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스코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대국 자체가 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뭐 역전이 힘든 그런 바둑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를 뒀는데요. 아까처럼 진행을 해보고 집을 간략하게 세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그냥 예. 늘었다고 할게요. 하변도 크고 여기도 커서 사실 예. 어딜 둘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를 늘었다고 보면은 일단 100이 여기가 13, 15, 한 17집, 이곳이 20, 26, 27, 이곳까지 30집, 여기도 뭐 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0, 47, 100집이 한 55집 정도는 확정가예요. 55집 이하로는 내려갈 리가 거의 없고, 상변 같은 경우는 20, 25집 정도, 이곳이 한 5집, 30집, 36은 40, 50, 60, 65집이 확실히 두터워요. 반면 10집에 100이 줄차례. 그러니까 덤 제하고 나면은 그냥 그 정도 차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많은 수순이 진행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둑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더 진행돼 봤자,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있어 봤자 더 진행이 되고 나면은 시간 사용할래야 할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최대한 특히나 신민준 구단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이 흙기 굉장히 네. 껄끄럽게 느낄까, 그런 길을 좀 찾아야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 날카롭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저 손놀림물을 보고 어디로 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신민준 선수 쪽에서 자상기면 이 부분이거든요. 화면으로 보시면 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집을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흙이 하나 젖혀서 둘 확률이 높은데 이때 이제 백이 늘어서 그냥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찝어서 선수를 예, 뽑느냐. 선수를 네. 뽑고 뭐 여기를 두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선수 가기 전에 이런 것까지 해놓고 두는 거, 이것도 백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입니다.
흑도 이 장면에서 바로 착점이 나오지 않는 거는 판테이 구단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점이 안 나오는 건 여길 뒀을 때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아, 그래도 뒀네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짧게 고민하고 착수를 했고요. 여기서 일단은 집을 챙겨둡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네요. 네. 아, 그건 넣은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예요. 그 이곳이 큰 이유가 다음번에 이 자리 젖힐 때 백이 참 기분 나쁩니다. 끊어서 두면은 단수 치고 이어서 화면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를 이제 늘어서 둬야 되는데 있는 것이 선수가 되거든요. 백이 투자했던 돌을 흑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흑의 이 느는 수는 다음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한 점을 살렸어도 계속 우하는 흑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아가 뭐 공격 대상이 될 리는 없고요. 지금 신민준 구단의 여기 늘어던 수는 이 흑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지 않으면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집도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백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비하고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흑은 뭐 밀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변 쪽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점점 판이 채워지니까 초조해지는데요. 저도 많이 초조합니다. 지금의 집 차이가 뭐 많이 난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뭐 이바둑 해설하면서 계속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리하는 수순이나 뭐 부분적인 수익기들이 네. 흑은 뭐 다른 변화보다는 역시 이것까지는 거의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런 것 여기도 좋아 보이긴 이런 데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변 쪽을 좀 삭감하는 이 정도면 끝내기 들어왔네요. 그렇죠. 끝내기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네. 계속해서 뭐 반면 10집 정도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세 여유 있다면 흙이 뭐 하변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일은 아예 없겠네요. 불리하면 생각을 해보겠죠. 뭐 불리하면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은 정말 뭐 1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중앙을 어디까지 선수를 해놓고 우변 측을 그냥 뭐 밀어갈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지, 여기를 흑 입장에서 뭔가 뭐 붙이고 끊고 뭐 침입하고 이런 수는 아예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흑 입장에서는 이거 뭐 밀고 난 다음에 우변 쪽이 어디 둬야 될지 모른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이 날일자 하는 것도 행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날일자를 해서 이렇게 받아준다면 밀어져 있는 것보다 좀 더 이득이고요. 원래는 보통 여기로 받았을 때 이 진행이면 과연 뭐 득이냐 손이냐 하는데 그냥 흑이 한 수 더 둘폭 잡고 여기까지 두면은 모양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날일자를 하는 것도 꽤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보통이라면 미는 것이 일감인데 날일자도 좋아 보입니다. 선수로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하변을 두텁게 둘 테고요. 역시 알기 쉽게 정리를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과연 이봐도 신민준 선수가 뭐 기회가 많이 올 리는 없어요. 뭐 진짜 한 번이 오냐 마냐 이럴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온다면은 그 기회를 꼭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흐름은 계속해서 흑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상귀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 스코어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요. 좀 안 보고 있었는데 한번 인공지능 참고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참고도는 사실은 여기 이제 있고 백이 이제 이곳을 이제 밀어간다라는 변화인데 이거는 이 진행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은 당연히 언제 나중에 두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두지 않고 이쪽 부분을 밀어서 두느냐 날일자를 두느냐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결정을 지어놓을 필요가 없네요. 네. 뭔가 좀 기록이나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가끔씩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좀 전에 화면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급하게 좀 뛰어나갔거든요. 두 명이 자리하고 있는 건 한 명이 기록, 한 명이 게시인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죠.
특히나 대국에 있어서는 기록보다는 게시하는 부분이 진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기록이야 물론 뭐 좀 문제가 생기면은 기본 수순 같은 게 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선수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게시 같은 부분은 바로 승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계속 네, 그러니까 저쪽만 쳐다보게 돼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대국자가 좀 이의 신청을 해야 될까요? 대국자가 주위에 있는 네.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거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 역시 흙은 뭐 한 점이야 나중에 살려도 되기 때문에 먼저 하변을 정리시키고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역시 하중앙과 우변뿐입니다. 거기서 신민준 선수는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네. 이바둑을 승리하려면은 일단 이곳은 당연히 집이 당연히 돼야 되고 사수를 해야 되고요. 네, 사수를 해야 되고 흙의 여기의 두터움과 이 부분의 두터움은 집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일단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둘 다 아예 집이 안 된다면 그건 백이 오히려 사실 집이 많아요. 흙 입장에서 가장 쉽게 두는 거는 그냥 여기를 그냥 밀어서 두는 것. 이러고 그냥 이런데. 제법 집 모양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네. 보면 좀 연하게 둔 거고 사실 이렇게 둬도 충분히 가능하죠. 정수는 사실 이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거기는 당장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백이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이 끊는 것을 없애면서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교환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을 두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네, 기민한 교환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언제든지 백이 선수였는데 먼저 해놨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먼저 해놓으면은 이 돌 자체가 너무 자충이 되어서 이쪽 부분이 흙이 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대학수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흙이 뭐 이곳을 눌러갈지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자리를 둬서 이 부분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백은 그냥 단순 확정가만 계산하면 백이 밀리지 않아요. 미세하고 밀리지 않는데 이제 역시 이 중앙에 이 흙 불어날 곳이 집이 되면은 좀 해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두 대국자의 이제 속도로 봤을 때는 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진 않고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45분째라면 뭐 두 선수 모두 아직 뭐 한 10분 언저리 정도 1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시간이 아직은 있더라도 한 1, 20수 정도 더 두어가면 그때는 정말 변화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중앙 쪽 예. 부분이 딱 두어지는 순간에는 좌변, 좌상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끝내기 수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그리고
뭐 10초 바둑, 20초 바둑도 아니고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큰 변화가 나올 리는 없고요. 자, 하변 들여다봤습니다. 2점 지금 살릴 때가 아닌 거죠. 뭔가 살릴 때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일단 글쎄요, 이 자리가 일단은 눈에 들어와요. 지금 그냥 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둔 이유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막아버리겠다라는 뜻 같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막히면은 아무리 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최소한 이 정도 둬서 좀 받게끔 하고 여기를 받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우변을 좀 밀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과 백이 밀어서 흙은 안 받겠지만 만약 받는다면 또 밀어가서 모양이 커지거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저는 판팅이 구단의 이수는 좀 너무 좀 완벽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받아준다고 치면 네. 뭐가 득이라고 봤을까요? 좀 더 깔끔한 거죠, 모양이.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고도 중에서는 이거는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돌 때문에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창고도를 그린다면 이 창고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백이 이거를 지금 바둑이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 받을 시간은 없죠. 계속해서 백이 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 수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신민준 선수가 선수를 잡았습니다. 과연 어디부터 반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